신형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 X는 스펙상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로 최고의 윈도우 노트북일까요? 제가 구매한 요가 슬림 프로 X의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젠 램브란트 6800HS CPU, RTX 3050 외장 그래픽, 32GB LPDDR5 램, 512GB SSD, 14.5인치 3172 곱하기 1920 해상도의 120Hz 디스플레이, 70Wh 배터리, AMD RZ616이라고 AMD랑 미디어텍이 같이 만든 랜카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가는 170만원 정도 찍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가격은 155만원이었고 지금도 쿠폰 할인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구매했던 구매처에서 확인해보니까 이 모델은 무슨 3차 물량 완판에 4차 입고 예정일이 10월이더라고요. 150만원이 넘는 레노버 노트북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정상인가?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노트북의 내부 구조를 보면 2펜, 2 히트 파이프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 리뷰했었던 요가 슬림 프로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때 요가 슬림 프로는 쿨링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었지만 그때는 이 쿨링 구조로 CPU 1개 혹은 저전력 CPU와 MX450 그래픽 정도만 쿨링을 하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RTX 3050 그래픽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로 쿨링이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금 부족합니다. SSD 슬롯은 1개고 램은 온보드입니다. 노트북의 외관은 일단 이 요가 마크랑 레노버 마크가 싫다는 사람도 많지만 솔직히 요가를 오래 써온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상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로고 이외의 디자인은 굉장히 무난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의 색상은 오닉스 그레이라고 부르는 색상인데 별로 지문 묻은 게 티가 나지 않는 색상입니다. 노트북의 상하판 모두 메탈 재질이고 상당히 단단합니다.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 막 써도 안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전 요슬프랑 비교하면 모서리가 전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고 이게 전 노트북을 들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힌지 역시 한 손 오픈이 되는 부드러운 힌지이고 180도까지 오픈됩니다. 노트북 디스플레이 주변의 베젤이 일체형 베젤은 아니라서 고급짐은 좀 덜하지만 베젤도 전반적으로 얇고 내부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실측치 1.47kg으로 스펙상의 1.45kg과 비교해서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포트 구성은 2개의 USB-C 포트 그리고 2개의 USB-A 포트가 전부입니다. USB-A는 3.2 Gen1이고 USB-C 포트는 3.2 Gen2에 충전,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 요슬프에 비해서는 USB-A가 한 개 늘긴 했는데 전에 리뷰했던 싱크북이랑 비교하면 포트 개수가 훨씬 적죠. 이만큼 포트가 있으면 전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뭔가 고급 모델로 갈수록 포트가 줄어드는 지금의 이상한 트렌드는 좀 멈춰졌으면 합니다. 웹캠은 1080p 웹캠을 사용하고 있고 우측에 있는 셔터 스위치를 이용해서 웹캠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좋은 편입니다. 키보드는 예전에 여러 번 써봤던 그 레노버 요가 시리즈의 키보드와 동일한 것 같은데 1.3mm의 키 트래블과 적당한 반발력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배열 등 덕분에 저는 굉장히 타이핑하기 편했습니다. 터치패드 역시 크기가 상당히 크고 레노버 노트북에서 종종 발생하는 터치패드 달그락거림 역시 없었으며 터치패드 클릭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맥북이랑 윈도우 노트북의 터치패드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윈도우 터치패드도 기종에 따라서는 적응하면 상당히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대 10 비율, 14.5인치 크기, 3072 곱하기 1920 해상도라는 상당히 독특한 스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충 QHD와 4K 사이 정도의 해상도인데 14.5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조합하면 살짝 과한 듯 과하지 않은 듯한 고해상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크기면 저는 그래도 풀 HD보다는 QHD 이상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4.5인치라는 크기는 13.3인치와 15.6인치의 중간이긴 한데 대화면 노트북이라는 느낌보다는 휴대용 울트라북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120Hz인데 분명히 60Hz보다는 훨씬 움직임이 부드러운 건 좋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제가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긴 한데 UFO 잔상 테스트를 돌려놓고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1000분의 1 정도로 맞춰놓고 화면을 촬영해보면 플로우 X13의 디스플레이와 비교해서 명백히 더 잔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반응 속도와 관계없이 전 120Hz가 무조건 60Hz보다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고주 사율이니까 게임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냐? 그건 아니란 소리입니다. 디스플레이의 측정치를 보면 색 영역은 sRGB 99%를 만족하고 최대 밝기는 440니트, 대비값은 약 1700대 1이었고 색상 정확도는 거의 대부분의 색에서 매우 정확한 편이었고 평균 델타 E 값은 0.75, 맥북 에어보다 더 좋은 수치였습니다. 색 영역이 DCI P3 같은 광색역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광색역을 아직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웹 표준은 아직 sRGB 색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sRGB만 만족하는 디스플레이가 색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는 2W짜리 스테레오 상향식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건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면 비슷하게 생겼던 요가 슬림 7 카본의 경우 맥북 에어급에 준하는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었어서 그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있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이 요슬프 X의 스피커는 구조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요슬프와 비교해서 별로 향상이 없었습니다. 음량도 크지 않고 품질도 그냥 보급형 울트라북 정도의 소리를 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노트북 스피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했었거든요. 거기서 노트북 스피커가 구리면 다른 게 좋아도 안 쓸 거라는 사람이 18%였고 성능 등 다른 요소들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71%가 노트북 스피커를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회사들은 적어도 자기들 고급형 모델에서는 좀 더 스피커에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미달 스피커 달아놓고 하만 카도니니 돌비니 하는 이상한 네이밍 마케팅만 하지 말고요. 그럼 기대하셨을 성능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테스트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레노버 벤티지 극한 성능 모드에서 진행했고 26도의 실내에서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진행했습니다. 먼저 CPU 벤치마크입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전력과 온도 그래프를 보면 꽤나 극단적인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최고 전력 65W, 유지 전력도 50W를 10분간의 테스트 끝까지 유지하고 대신 CPU의 온도는 100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CPU가 100도? 이거 큰일이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극한 성능 모드에서 CPU만 단독으로 갈군다면 센서 온도 100도 찍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시네벤치 점수가 싱글 1476점, 멀티 12418점인데 이게 43W 전력을 유지했던 싱크북 16의 6800U의 점수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6800HS가 6800U보다 전력 효율이 나쁜 건지 아니면 제 요슬프 X가 뿔딱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해둬야 하는 점이 있는데 배터리를 사용해서 CPU를 테스트할 때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데 싱글코어 점수가 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컸다는 건데요. 다른 벤치마크에서도 배터리 사용 시 싱글코어 점수가 떨어지는 비율이 다른 윈도우 노트북들에 비해서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성능은 정작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긱벤치 점수는 싱글 1433, 멀티 8553점으로 싱크북 16의 6800U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블렌더 BMW 렌더링 테스트에서도 3분 27초로 싱크북 16의 6800U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PC마크 총점은 5847점으로 여기선 오히려 싱크북보다 살짝 더 낮은 점수였네요. 싱크북 16의 6800U 점수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6800HS는 오히려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3분 30초가 걸렸고 이건 맥북 에어 M2를 포함해서 내장 그래픽 노트북들보다는 당연히 훨씬 빠른 결과였습니다. 이 노트북의 정체성이 게이밍도 아니고 사무용도 아니고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울트라북인 만큼 이런 결과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겠죠.
표준화된 프리미어 성능 테스트인 퓨젯 벤치마크에서는 총점 763점으로 맥북 M2나 싱크북보다 높지만 LG 엘더레이크 그램보다는 플레이백 점수 차이 때문에 더 낮았습니다. 그래도 전 세대의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은 나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시 점수는 661점으로 100점 정도 떨어지는데 신기하게도 맥북 에어 M2의 점수와 동일했습니다. 3D마크 점수를 보겠습니다. 왜 내장 그래픽 성능 좋은 램브란트 CPU에 외장 그래픽을 굳이 다니하는 말이 있던데 분명 차이가 나긴 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보면 그래픽 12149점으로 램브란트 내장이나 그램의 저전력 2050보다 차이나게 높습니다. 타임스파이에서는 그래픽 점수 4665점으로 울트라북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에는 타스 점수는 그래픽 3557점, CPU 8038점으로 그래픽은 약 24%, CPU는 약 10% 정도 점수가 떨어집니다. 게임 성능은 평소보다는 적은 게임 수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명 6에서 중업, 3K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평균 프레임 99.7, AI 턴 시간 7.44초였고 풀 HD에서 평균 134.7프레임, AI 턴 시간 6.86초였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최하업,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훈련장 평균 58, 1% 하위 49프레임이었고 풀 HD에서 평균 136, 1% 하위 109프레임이었습니다. 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최상업에서 테스트해보면 풀 HD에서 평균 46, 1%로 40프레임으로 대충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GTA5입니다. 다른 울트라북에서도 테스트했던 하업으로 맞추고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차 씬에서 프레임을 체크했을 때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108프레임, FHD 평균 119프레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최상업에서 테스트해보면 FHD 평균 55, 1% 하위 29프레임이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국민호, 훈련장에서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69프레임, 1% 하위 56프레임, FHD 평균 108, 1% 하위 75프레임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네이티브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그 해상도로는 3050으로 약간 버거운 게임이 많지만 FHD로 변경할 경우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의미가 있는 정도의 성능은 나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시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발열과 소음이 나게 될까요? 배틀그라운드를 30분 이상 플레이한 상태에서 GPU 전력 50W, CPU 전력 20W를 유지하게 되고 그때 센서 온도는 GPU 80도대 초반, CPU 80도대 후반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트북 표면 온도는 프로세서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WASD 키 주변 온도 역시 40도대 중반까지 올라가서 꽤 불편하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의 팬 소음은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린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50dB 초반 정도로 일반적인 울트라북들보다는 더 시끄럽지만 보통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조용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슬프의 쿨링 능력은 RTX 3550의 성능을 다 내기엔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어댑터를 해지하고 배터리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GPU의 전력이 30W가 들어가고 CPU에 20W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도의 전력을 감당하기에는 요슬프의 쿨링이 아주 충분합니다. CPU 센서 온도는 70도대, GPU는 60도대가 나오며 표면 온도도 핫스팟이 40도대 중반, WASD 키 주변은 40도 이하로 낮아집니다. 팬 소음 역시 47dB 정도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PU와 GPU의 성능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쓴다고 하면 꽤 시원하고 조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만 그건 다른 노트북에도 해당되는 얘기죠. 요슬프 X가 뭐 마법 같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펙에 발열과 소음을 잘 잡았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능형 냉각 모드로 일상적인 웹서핑 등의 용도로 사용 시에는 소음이나 발열은 일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노트북의 쿨링이 나쁘다라고는 못하겠네요. 배터리 성능은 이미 맥북 리뷰에서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램브란트 싱크북과 비슷합니다. 제가 저번부터 배터리 테스트 환경을 밝기 100%, 음량 50%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설정하고 화면의 주사율은 120Hz에서 60Hz로 낮추고 지능형 냉각 모드에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했을 때 약 7시간 20분이 갔습니다. 싱크북 16과 거의 비슷한 결과였는데요. 싱크북 16이 저번 영상에서 밝기 50%에서 뭐 14시간이 갔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50% 밝기 기준 싱크북의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벤치마크나 게임 등의 고사양 작업을 할 경우 1분의 1% 이상 배터리가 빠지기 때문에
결국 어댑터 연결은 필요합니다. 어댑터는 100W짜리 C타입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뭔가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요슬프 X가 윈도우 노트북의 완전체 같은 느낌으로 인식되는 게 지금 좀 있는 것 같은데 완벽이란 말을 붙일 만한 노트북은 아닙니다. 일단 스피커는 아직 윈도우 노트북 평균 정도의 좋지 않은 스피커를 쓰고 있고 120Hz 디스플레이는 반응 속도가 빠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며 노트북의 제 성능을 다 내려면 상당한 발열과 소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슬프 정도면 레노버의 프리미엄 라인업 중 하나인데 스피커 정도는 더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제외하고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노트북들 중에서 가장 올라운드 노트북의 말에 부합하는 노트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답답하지 않은 화면 크기와 좋은 비율과 해상도, 만족스러운 키보드와 터치패드, 가방에 대충 던져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 단단한 느낌, 약간 묵직하지만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라이트한 게이머, 라이트한 컨텐츠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용도, 그냥 휴대용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물론 올라운드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나는 초경량 노트북이 필요해, 혹은 나는 게이밍 노트북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명확한 용도를 정해둔 사람이라면 이걸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하죠. 이 리뷰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전 이미 싱크북 16은 정리했고 원래 계획은 이 요슬프 X도 팔고 윈도우 울트라북은 델 XPS를 가져갈까 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으면서 계속 써봐도 델 XPS 13 플러스는 디자인 말곤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슬프를 남기고 XPS를 팔기로 했습니다. XPS가 중고로 안 팔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내가 산 가격에서 50만원 이상을 내려서 올려놔도 뭐 사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저한테 XPS 리뷰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저한테 돈부터 좀 붙여주시고 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